자, 오늘은 3월 23일 솔루토이 국어 중에 아버지를 구한 소리를 읽어줄게요. 소리와 발음. 자, 우리말에는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낱말이 있어. 보자.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낱말이 달라진대. 자, 빛, 그리고 빛. 또이는 헷갈려. 호야네 집에서 지내게 된 또이는 번역기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 호야는 거울 앞에서 털을 빗고 있었어요. 이 빛 예쁘지? 얼마 전에 생일 선물로 받은 거야. 호야가 우쭐거리며 말하였어요. 또이는 번역기에서 빛을 찾아 읽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마침 핑코가 찾아와서 호야에게 따지듯이 물었어요. 호야, 너 왜 빛 안 갚니?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사먹는다고 돈 빌려갔잖아. 빛, 다 빛으로 소리 나면서 뜻이 다 다른 낱말이었어? 너무 헷갈려. 둘의 대화를 듣던 또이가 울상을 지으며 말하였어요. 호야와 핑코는 그제야 까르르 웃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낱말의 소리와 발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삼형제가 살았어요. 형님,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내 짐이 더 많아 보이는데 나에게 좀 덜어주렴. 형님들, 막내인 제가 들어야죠. 저에게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짐을 더 많이 들겠다고 옥신각신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형제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마침내 몸져 눕고 말았거든요.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아도 도무지 낫지 않았어요. 휴,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텐데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합니다, 형님. 형제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어요. 형님들, 산신령님께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려요. 우리의 진심이 통하면 도와주실지도 몰라요. 막내가 형들에게 의견을 내놓았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막내야. 그날부터 형제들은 매일 밤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의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내 정성이 기특하니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산신령은 첫째에게 아버지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첫째는 간밤에 꾼 꿈을 곰곰이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 간밤에 꾼 꿈을 동생들에게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둘째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님도요? 저도 그런 꿈을 꾸었어요. 이럴 수가. 제 꿈에도 산신령님이 나왔어요, 형님들. 형제들은 신통해하며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꾼 꿈에서 모두의 앞에 두 부분은 같구나. 처음에는 오늘 밤에 밤이 있는 숲으로 가라는 말씀을 하셨지. 그런데 밤이 두 번이나 나와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제 생각에는 오늘 밤은 어두운 밤을 뜻하고 밤이 있는 숲의 밤은 먹는 밤이 아닐까요? 똘똘한 막내가 산신령의 알쏭달쏭한 말을 풀어냈어요. 그 다음에는 굴이 많이 나는 곳을 따라 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죠? 이번에는 둘째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이제 보니 알겠어요. 앞에 나오는 굴은 먹는 굴을 말하고 뒤에 나오는 굴은 동굴을 말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산신령님의 세 번째 말씀은 서로 다 달랐지? 나는 낫으로 괴물을 물리쳐라 였고 둘째는 눈을 이용해 괴물을 물리쳐라. 막내는 말은 짧아야 한다 였잖아. 이번에도 둘째도 막내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일단 오늘 밤에 길을 떠나자. 차차 알게 되겠지. 그렇게 형제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깜깜한 밤, 형제들은 밤나무 숲을 지나 굴이 많이 나는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그러자 꿈에서 산신령이 알려준 동굴이 나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 횃불을 보고 나를 잘 따라와야 해. 네, 서로 떨어지지 않게 잘 따라갈게요. 동생들은 큰 형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갔어요. 그때였어요. 누가 겁도 없이 여기까지 왔느냐. 불빛을 비추어 보니 험상궂게 생긴 괴물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마침 배가 고팠는데 가장 통통하게 살찐 놈부터 먹어볼까나? 첫째는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괴물에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길을 비켜주세요. 내가 낸 문제를 마치면 길을 비켜줄 수도 있지. 정 그렇다면 어서 문제를 내세요. 좋다.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당황한 첫째는 우물쭈물하며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였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괴물이 과연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까 싶었지요.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럼 나한테 잡아먹히는 수밖에. 괴물이 이빨을 드러내며 슬금슬금 다가왔어요.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괴물과 싸우기 위해 보찜에서 낫을 찾았어요. 아, 여기 있구나, 낫. 그 말을 들은 괴물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았지? 나는 밝은 낮이 가장 무서워. 주위를 둘러보니 괴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형님, 괴물이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옳거니 꿈에서 낫으로 괴물을 물리쳐라 라고 했잖아? 그런데 괴물은 해가 떠 있는 낮을 무서워한 거야. 첫 번째 괴물을 물리친 형제들은 동굴 안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걸었을까? 거친 목소리가 동굴 가득히 울려 퍼졌어요. 너희는 누군데 여기까지 왔는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눈이 3개나 달린 흉측한 괴물이었지요. 형제들은 동굴을 찾아온 사정을 설명했지만 괴물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순순히 길을 비켜줄 것 같으냐? 어림없는 소리. 나와 힘을 겨루어 이기면 보내주겠다. 하하하. 눈이 3개나 달린 괴물을 어떻게 이기지? 첫째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때 둘째가 용감하게 앞으로 나갔어요. 제가 상대하겠어요. 괴물은 둘째를 보며 비웃었어요. 눈이 2개밖에 없으면서 눈이 3개인 날 이기려 들다니. 쯧쯧쯧. 옳지. 눈이 많을수록 힘이 센 줄 알고 있구나. 둘째는 눈을 이용해 괴물을 물리치라는 산신령의 말을 떠올리며 괴물에게 으름장을 놓았어요. 오늘은 눈을 2개만 달고 왔지만 우리 집 앞마당에는 눈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쌓여 있지요. 정말이냐? 그런데 왜 눈을 2개만 달고 왔지? 눈이 너무 많아 다 치우지 못하고 왔어요. 지금 가져와 볼까요? 아니야. 그렇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졌다. 괴물의 눈 3개가 동시에 파르르 떨리더니 순식간에 괴물이 사라졌어요. 수고했다 둘째야. 첫째가 둘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히 괴물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우리 몸의 눈으로 착각했나 봐요. 형님, 그런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난 꼭 찾아낼 거라고 믿는다. 형제들은 희망을 놓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킁킁, 이건 사람 냄새로구나. 형제들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동굴 천장에는 박쥐처럼 생긴 괴물이 거꾸로 매달려 입맛을 다시고 있었어요. 약만 구해갈 테니 우리를 그냥 내보내주세요. 막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앞으로 나섰어요. 내가 내는 문제를 마치면 그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지. 막내는 박쥐 괴물이 내는 문제를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어요. 다음 문장에서 타고 다니는 동물을 뜻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맞춰보아라. 100번을 들어도 모를 것이다. 하하하. 자, 내 말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해 마음이 답답하여 말을 타고 이웃 마을에 가다가 나와 말이 통하는 동무가
말을 타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내 말에 태워 집까지 말을 나누며 갔다. 아빠는 봐봐. 내 말이 내 말을 듣지 못하니. 자, 한 번 말을 타고, 두 번 마을에 가다가 나와 말이 통하는, 이건 아니고 말을 타지 않고 세 번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내 말에 네 번 집까지 말을 나누며 갔다. 아빠는 네 번인 것 같아. 보자. 막내는 산신령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말은 짧아야 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짧은 소리가 나는 말은 모두 문제를 풀었어요. 정답은 모두 4번이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박쥐괴물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곧 연기가 되어 사라졌어요. 아빠 맞았어요. 아빠 4번. 자,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긴 형제들은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몇 발짝 더 걸어가자 집채만한 바위가 앞을 막고 서 있었어요. 이 바위 문을 열어보자꾸나. 하지만 삼형제가 아무리 힘을 써도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 여기 보세요. 뭐가 적혀 있어요. 막내가 바위 위에 먼지를 털어내니 글이 나타났어요. 이 문장을 바르게 읽으면 문이 열린대요. 생각보다 아주 쉬운데요. 자, 문장이 어떻게 되냐? 다음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라. 바르게 읽으면 문이 열릴 것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잘 읽은 거. 막내는 바위에 쓰인 문장을 술술 읽었어요.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분명 틀리지 않고 읽은 것 같은데 막내는 크게 당황해 귀까지 발개졌어요. 막내 내가 빨리 읽는 바람에 발음이 잘 안 들려서 그랬나 봐. 내가 한번 읽어볼게. 둘째는 한 글자씩 또박또박 띄어 읽었어요. 하지만 문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둘째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내 생각에는 자연스럽게 읽어야 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읽어볼게. 첫째는 문 앞으로 다가가 침착하게 읽었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만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 놀랍게도 첫째의 말이 끝나자마자 꿈쩍도 하지 않던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였어요. 이거 봐, 문이 열렸어. 형제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였어요. 문 너머에는 황금빛이 나는 약초가 언덕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형님, 이 황금빛 약초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줄 거예요. 그래, 어서 약초를 캐자꾸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거야. 형제들은 서둘러 약초를 캐었어요.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정성껏 약초를 다려 아버지에게 드렸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지요. 너희들이 날 구했구나. 참으로 고맙다. 이게 다 산신령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둘째가 수줍게 말하였어요. 산신령님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첫째는 약초를 구하러 갔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어요. 아버지,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막내가 활짝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버지와 삼형제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자, 우리나라 말은 말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다르대. 자, 오늘은 솔루토이 국어 아버지를 구한 소리를 읽었습니다. 종이종서 잘 자고 사랑해.